안녕하세요. 유니팜의 유니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수능으로 약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과탐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제가 앞으로 올릴 여러 다양한 도움되는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올린 영상들에 올라온 댓글들이나 메일들을 확인해 봤을 때 우리 중고등학생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중고등학생들이 보지 않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보셨다면 자녀분들에게 제가 앞으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자녀분들이 이제 과탐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설명을 드리면 1번은 제가 약대에 들어와서 깨달은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학, 물리, 지구과학이 약대에 들어와서는 중요도가 거의 떨어진다. 거의 뭐 과목적 연관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에 반해 영어, 생물, 화학, 그러니까 생명과학이랑 화학이죠. 화학은 약대에 들어와서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거는 대학 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들어오기 전에 몰랐거든요. 난 물리를 잘 못하는데 물리를 잘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뭐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과탐의 최적의 조합을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약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음, 학교 수업을 잘 들어나가고 따로 추가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지금 수능 과탐을 선택을 한다면 생물 1, 2, 화학 1, 2 중에 두 가지를 골라서 과탐을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올해부터 이제 투 과목이 서울대도 뭐 뺀다고 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투 과목이 아무리 내용적으로는 중요하다고 해도 투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뭐 생물 1이나 화학 1이라도 적어도 굉장히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본인이 생물화학을 맞닥뜨렸을 때 수능 문제로 맞닥뜨렸을 때 막 너무 괴롭고 성적을 낼 자신이 없다 하면 뭐 지구과학이나 물리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관련성 없는 과목 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지구과학이나 물리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생물이랑 화학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우리가 평균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뭐 약대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여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러한 여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좀 뭐 약대 들어오는 그냥 이과의 전반적인 분들이 기본적으로 생물 지구과학을 굉장히 편하게 여겨요. 그래서 생지 조합이라고 하는데 여기 앞글자를 따서 생지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이제 만만한 조합이죠. 만만한 조합이기 때문에 점수 따기 위한 최적의 조합이다. 이거는 다양한 이제 점수 통계를 봐도 그렇고 학생들이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점수 풀이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등급 안에 들어가기 조금 상대적으로 투 과목이나 그러니까 화학, 물리 이런 과목에 비해서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물지구과학을 추천드리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뭐 의대 간 친구들도 그렇고 약대 간 친구들도 그렇고 일단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들어가서 뭐 고민해 해도 들어가선 조금 고생은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들어가고 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 본인이
화학이나 물리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 하지만 외우는 거에 자신 있다. 생물 지구과학. 하지만 요즘 뭐 생물 보면 외운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화학 물리보단 낫죠. 그래서 생물 지구과학 그러한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이제 물리 말씀드릴게요. 물리는 정말 너무 놀랄 정도로 관련성이 없어요. 들어와서 사실 단독으로 물리적인 거를 뭐 응용하기보다는 뭐 중간중간 조금씩 나온다 쳐도 그런 거야 뭐 방학 때나 아니면 방과 후에 혼자 도서관 가서 조금 책 펼쳐보면 이해가 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물리를 해야지 뭐 약대 과정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서 그렇게 추천을 안 하지만 물리 같은 경우는 근데 물리를 너무 잘해 본인이 생물, 지구과학, 화학, 물리 다 해봤더니 그냥 물리를 제일 잘해서 나는 물리를 해야만 1등급이 나오고 표준 점수를 높일 수 있어. 이러한 분들은 물리를 선택을 하세요. 이건 마치 이제 생물, 지구과학이 점수 따기 쉬우니까 생물, 지구과학 추천드렸듯이 그러한 맥락에서 물리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사실상 약대만을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보통 물리 잘하시는 분들 수학도 똑같이 잘하거든요. 논리의 학문이고 대부분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은 공대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 전문직 붐이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문직은 언제나 붐이었었고 제가 있었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고3 때 더 박 터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뽑는 인원이 훨씬 적었거든요. 미트, 디트 뭐 이런 것 때문에. 언제나 박 터졌는데 요즘은 대신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랑 달랐던 점이 뭐냐면 컴퓨터 공학과 이런 게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점수가 제일 낮은 학과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4차 산업혁명, AI다, 뭐 이세돌, 바둑 뭐 이러면서 컴퓨터 공학이 의대 다음으로 다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게 점수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공대에 가서도 사실 굉장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대, 약대 가도 본인이 뭐 그냥 순수히 속되게 금전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국가에서 그거를 수가를 다 지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많이 벌고 싶어도 그거를 국가에서 제한을 걸어버리지만 뭐 공대 들어가서 컴퓨터공학과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창업을 했다. 본인이 능력이 너무 좋아서. 창업을 하면 그냥 어떻게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은 그냥 무한대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요즘 와서 저도 이제 전문직이 최고다 생각해서 열심히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공부했었던 시절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그래왔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어쩌면 이런 길이 훨씬 더 멋지고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고 그리고 내 역량만큼 클 수 있고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벌 수 있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깝죠. 물리하고 수학 잘하는데 막상 약대 들어가면 수학하고 물리는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본인이 잘하는 거를 아주 펼칠 수 있는 학과는 아니에요. 약대나 의대나 그러한 학과들이. 그래서 공대도 같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공대에도 또 전문직이 있잖아요. 변리사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하니까 그쪽으로도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보시라고 거듭 말씀드렸고 지구과학은 솔직히 어떻게 제가 뭐 감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구과학은 뭐 약대랑 전혀 관련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결혼하고 본인이 지구과학을 공부했다.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아들이나 딸이 아빠, 엄마 저기 다리 왜 저렇게 생겼어? 했을 때 아, 그거 이렇게 생긴 거야 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 많은 엄마 아빠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냥 사용한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없는데 하지만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대학을 가려면 이제 점수 무슨 과목이든 상관없이 그게 어떤 가치를 나중에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들어가자 하는 용도로 생각하면 지구과학도 정말 괜찮은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다시 이제 수학과 영어 메이저 과목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수학은
결국 이제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만큼 어렵고요. 또 어려운 만큼 점수를 따야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목, 막강한 과목이거든요. 가산점도 있고. 근데 수학은 들어가서 뭐 사실 논리의 학문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수학은 그 논리를 쓰는 방식, 생각의 힘 이런 건 어디서나 쓰이지만 뭐 우리가 수학 공부하면서 배운 공식들이나 이런 게 뭐 약대 들어와서 그렇게 중요하게 쓰이진 않아요. 어차피 공식은 다 주어지고 그 공식에 대입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공식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그 수학의 공식의 유도 과정 이런 거는 배우질 않거든요.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가장 많은 시간 할애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고 영어는 요즘 이제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1등급을 못 받으면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이 원래는 4%, 상위 4%인데 절대평가로 되면서 1등급이 상위 4%보다 더 많이 나와서 사실 1등급 못 받으면 너무 감점 요소가 커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1등급에서 1점 모자라서 2등급이 됐다. 그 2등급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영어 1등급 커트라인 90이죠. 그 90점보다 91점과 89점은 한 문제 차인데 하늘과 실제로 지원할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등급제이기 때문에 91점과 100점 똑같이 치고 이 사람은 2등급 그냥 2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거를 본인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절대평가의 힘이고 우리 옛날에 전 과목을 등급제로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이제 그 혜택을 본 사람이 있고 혜택을 못 본 사람이 있듯이 이러한 절대평가의 특징을 안다면 절대 영어에서는 1등급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수능 지문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안에 이제 철학 지문도 들어가고 이게 사실 영어도 어렵게 만들려다 보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뭐 철학부터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꼬고 빈칸 완전 꼬고 논리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워놓고 그 다음에 그 논리에 하는 출제 유형마다 이제 잘 습득을 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수학과 달리 대학 와서 논문 읽을 때 다 영어로 읽고 학교 공부 자료들 다 영어로 돼 있는 거 굉장히 많고 학교 과제들 논문 읽고 작성해야 되는 것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영어 수업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토익, 그리고 토익 스피킹, 오픽 이런 공인 영어 성적 딸 때도 뭐 하면 다 공인 영어 성적 들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 장학금 받아야 될 때도 토익 성적 들고 가야 되고 공인 성적 들고 가야 되고 일단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나 고비를 넘겼다고 영어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인이 되면 될수록 영어는 계속 중요해집니다. 하물며 방학 중에 이제 시간 많이 남죠. 방학 때는 학생분들 해외여행 굉장히 많이 가고 방학 때 해외여행을 가야 됩니다. 그때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해외여행 갈 때 영어를 공부를 하면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다양성이 많겠죠. 그리고 대학원에 갈 때도 영어 성적 필요하고 병원 약사 때도 영어 성적 제출해야 되고 기타 약사의 진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메인 진로 같은 경우는 뭐 약국 약사, 병원 약사, 제약회사 하고 변리사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런 모든 진로 너무 다양해서 뭐 다 나열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데서 다 영어 성적 안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하자. 뭐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시 한번 생명과학과 화학이 왜 약대 와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과목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나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생명과학에만 해당하는 거, 화학에만 해당하는 거, 둘 다 사용되는 과목.
뭐 다 꼽은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가지 제 머릿속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써봤는데요. 일단 대학교 1학년 때 이거는 약대뿐만 아니라 뭐 일반 뭐 생물학과, 화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공학과 다 들어가도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생명과학에 해당하고 화학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뭐 그쯤에 배우는 게 인체생리학과 해부학. 우리 몸의 구조와 이제 인체 사용하는 용어 이런 것들 이제 배우고 관련된 것들 다 배우는 거고요. 이 세 가지 다 비슷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약학은 그냥 딸딸 외우는 건데 이건 이제 생물 중에 식물이랑 좀 관련이 있고 유전학 생물이랑 관련되고 이거 다 생명과학에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학에 보시면 대학교 2학년 때쯤 이제 유기화학이라고 화학에서 전자의 이동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그 유기화학을 배우고 나면 또 이 유기화학을 사용해서 의약품 합성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물리학학은 말이 물리학학이지 그냥 좀 화학의 요소가 많고 그 중간중간에 그냥 끼어 있는 게 물리 조금 끼어 있는데 이거는 대충 책 보면 이해합니다. 물리학학으로 제재공학을 공부하는 거고 의약품 분석학 이거 의약품 분석학과 기기 분석학은 우리 화학에서 정량적인 부분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물론 정성도 다룹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정성적인 판단이고 정량적인 판단은 그게 얼마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정량적인 판단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요소들을 뭐 적정하고 뭐 산화 환원 반응하고 이런 거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배운 유기화학과 이러한 생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생화학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분자생물학을 배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자생물학을 바탕으로 마지막 학년에 약물치료학과 약물학을 배웁니다. 이건 이제 임상의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을 할 때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어떤 약을 쓸지, 어떤 치료 방식을 따를지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배우는 과목 중에서 제가 당장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찝어서 설명드렸음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생명과 화학과 겹치는 게 많은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모든 것들이 나중에 졸업 학년에 약사고시로 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 과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 중에 사실 제가 뭐 물리, 지구과학, 수학 이런 요소 하나도 없었죠. 이것만 봐도 얼마나 제가 앞에서 설명할 내용들이 좀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약대 과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 사실상 이거를 왜 제가 설명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어쨌든 메디컬 계열로 가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공부해봤을 때 물리랑 화학보다 생물 쪽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서 생물 1, 생물 2,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뭐 이거를 선택해서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굉장히 저는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사람들 뭐 이과 가면 보통 물리, 화학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 많은데 내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생물 선택해도 되냐? 생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명과학은 그냥 내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생명과학 중에 뭐 하나는 빠진다 한다면 뭐 생태계 정도 빠질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그 생태계마저도 나중에 예방약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어디 있으면 될까? 여기 쓸게요. 예방약학. 그리고 어디서는 다른 말로 위생약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나중에 뭐 독성학이랑도 연관이 돼 있는 과목이고요. 이러한 과목에서 그래도 그나마 또 생태학이랑 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다시 한번 봐도 뭐 다 들어가네요.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뭐
어쨌든 요즘은 과학 탐구를 두 과목만 정하면 되잖아요. 제가 했을 때는 네 과목이었는데 두 과목이기 때문에 생지 아까 추천드린 이유 설명드렸죠. 그리고 생물화학 추천드린 이유 잘 이해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과학 탐구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